안녕하세요. 페인트 마켓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상가 공사 현장인데요. 바닥 시공을 하게 됐어요. 바닥 시공을 하게 됐는데 여기가 이미 이제 시공을 한번 했던 곳이에요. 업체에서 이제 시공을 하신 것 같은데 좀 문제점도 있고 좀 이제 좀 잘못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다시 새롭게 시공을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다른 업체에서 시공한 그런 현장에는 시공을 사실 제가 잘 안 해요. 보통 아마 이 페인트 업을 하시는 사장님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던 분이 계속 끝까지 마무리를 다 하시는 게 또 맞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가 조금 약간의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득이 여기까지 왔는데 바닥을 한번 보자고요. 기존에 이제 기존 바탕면에 하도를 하고 그리고 에폭시 투명 라이닝 작업을 해놨는데 바닥에 이물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올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닥의 면이 고르지가 않고 그리고 또 이 건물이 예전 건물이다 보니까 바닥의 평활도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솟은 데도 있고 좀 들어간 부분도 있고 울퉁불퉁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라인더로 이제 갈거나 그렇죠? 그라인더로 이제 올라온 부분들은 좀 갈아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손을 잘 봐서 수평몰타 시공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시간도 아끼고 비용도 아끼는 거예요. 근데 수평몰타 작업은 안 하셨어.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보자고요. 여기가 들어온 입구인데 보면은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갈아놨어요. 그라인더 갈아놨는데 가까이 좀 보여줘 보세요. 원래 이제 이런 바닥에다가 부분 땜빵식으로 이제 그 몰타를 이제 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도 작업하고 이제 투명 라인을 올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닥면 전체적으로 그 간지나 무늬 같은 것도 조금 덜 하고 칙칙해요, 느낌이. 그쵸? 거뭇거뭇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그라인딩 작업을 안 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솟았었어요. 울퉁불퉁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다 갈아서 어느 정도 매끈하게 넘어가게끔 해놨죠. 지금 본 바탕은 사실 안 좋아요, 엄청. 바탕이 안 좋죠. 아주 안 좋죠. 그쵸?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좀 안쪽으로 좀 볼까요? 바닥이 좀 잘 나오나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도 좀 가까이 좀 보여주세요. 가까이. 네. 이런 데도 지금 안 좋죠. 움푹 들어간 부분도 있고, 솟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쪽도 보시면 제가 지금 갈았는데, 이게 좀 잘 나오나 모르겠네요. 이 부분도 갈다 보니까 이렇게 막 깨져 나가는 거예요. 네. 기존 이제 바닥이 아주 안 좋은 상태죠. 그래서 이 부분은 라이닝인데 라이닝이 올라갔어요. 라이닝 올라간 건데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그냥 갈아버리고 새로 이후에 이제 수평몰타 시공을 할 거예요. 자, 또 보자고요. 이런 부분도 보면 여기 좀 보여줘 보세요. 이게 나오나요? 잘? 이게 울퉁불퉁한 게? 이런 부분도 그라인더를 한 번씩 살짝만 면 처리해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상당히 많이 갈아놨죠. 여기가 단차가 엄청 심했었어요. 여기가 엄청. 그래서 제가 아예 다 그냥 갈아버렸어요. 전부 다 갈아가지고 그냥 면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 이렇게 이제 해놨고 바닥이 전체적으로 다 좀 막 울퉁불퉁해요. 불규칙하고 여기도 보면 지금 그렇거든요. 이게 이런데 그렇고 이쪽도 좀 보여줘 보세요. 이런데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편이죠. 그쵸? 안 좋죠. 근데 저 안쪽에는 그렇게 이제 이물질들이 많이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이렇게 걸리적거려요. 발에 걸려요. 그래서 그 그라인더로 한 번씩 작업을 해주고 그리고 이 위에 수평몰타 작업을 할 건데 수평몰타를 이후에 시공하면 붙을까요?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잘못 시공하면 떠요. 네, 이게 이 에폭시 바닥 위에 이 라이닝 바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공은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예. 신경을 많이 써서 이 시공을 해놨는데 나중에 뜨지 않게끔 접착이 나와주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여기가 지금 음식점인데 여기가 1층이고 그 다음에 2층이 있어요. 1, 2층으로 있는데 대략 면적은 계산해 보니까 한 60평 정도 나오는 것 같았어요. 수평 몰타 시공하고 그 위에 투명 코팅으로 가요. 라인이 아닙니다. 라인과 코팅은 아마 아실 거고, 차이를 무광으로 갈 거예요. 무광.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 바닥 그 에폭시 빈티지죠. 빈티지 마감은 라이닝으로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유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무광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무광은 롤러로 바르는 이제 코팅 에폭시 무광으로 마감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끝내게 될 건데, 2층은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는 방법은 먼저 면이 좀 안 좋으니까 그라인더로 좀 한 번씩 갈아주고 손을 보는 거죠. 손을 봐주고, 그리고 나서 파워 샌더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미세한 이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번 또 연마 작업을 살짝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도 넣고, 그렇죠? 하도는 부착이 나오라고 하도를 하는 거예요. 자, 부착을 위해서 하도를 넣고, 그리고 방법은 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도를 전체적으로 넣고 수평 몰타를 시공하는 방법도 있고, 이 지금 라이닝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평 몰타에다가 접착이 강한 그 액상이 있어요. 그걸 넣어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여기다 부어서 시공을 해도 접착은 나와요. 뭐 망치 이렇게 두들겨 깨도 잘 안 깨지고 크랙 안 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핵심은 이 에폭시 라이닝으로 마감된 이 바닥 위에 이제 접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수평 몰탈 접착. 그렇죠? 네, 수평 몰탈이 보통 보면 좀 뜨는 하자들이 사실 많아요. 그 원인은 뭐 양생을 충분히 안 시켰다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는 바닥이 상당히 많이 부실을 했다거나, 또는 수평 몰탈 시공하실 때 물을 너무 과하게 희석을 하거나, 그러면 강도가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원인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만 잘 지키시고 시공을 잘 하시면 아마 그 마감 결과물이 잘 나올 겁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2층인데요. 2층 바닥면도 면이 좀 많이 안 잡혀 있어요. 좀 가까이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여기 좀 가까이 좀 보여주세요. 이쪽 면하고 보면 여기다가 이제 아마 좀 메꿈 작업을 하려고 수평 몰탈 같긴 한데, 여기다 지금 부어가지고 시공을 하고 그 외에 라이닝 작업을 했는데, 보면 단차가 심하죠. 이쪽을 좀 가까이 보여줘보세요. 단차가 심해요, 아주. 이게, 그쵸?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냥 작업을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은 엄청 마감이 안 좋죠. 그쵸? 그 다음에 바닥에 막 이물질에다가 이런 것들, 이쪽도 막 울퉁불퉁 하고요, 많이. 그 다음에 여기도 좀 보여줘보세요. 여기도 너무 심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뭐 테이블을 놓는다든가 하면 이 수평이 안 맞기 때문에 테이블이 띄우뚱띄우뚱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라인더로 한번 면을 뭐 스크래치 겸 면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샌딩 작업을 하고 나서 다음 작업 진행을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상태가 진짜 많이 안 좋네요. 엄청. 여기 보시면, 근데 보면은 아주 심해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건조는 잘 됐어요. 네. 이게 투명 그 라이닝인데 건조는 잘 됐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이런 상태에서 건조까지 안 돼 있으면 그때는 정말 난감합니다. 그래서 바닥 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항상 시간이 쫓겨요. 특히 상가 같은 경우, 또는 뭐 집, 아파트나 이제 그런 주택 같은 경우도 입주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가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오픈을 해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촉박을 하거든요. 그러면 촉박한 상황에서 빨리빨리 작업을 하다 보면 잘 되면은 큰 문제가 사실 없는데 이제 조금 빠진 부분이 있거나 해야 될 부분을 좀 미진하게 했다거나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조금 쫓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시간 확보를 잘 하시고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바닥에 이제 그 전처리 작업, 그렇죠? 하지 작업을 잘 해주시고 하도 주고 상도 그런 식으로 마감을 하시면 마감이 잘 나오고 사실 그게 돈을 버는 길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과거에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막 시도를 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다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바닥 공사만큼은 정말 시간을 갖고 할 걸 제대로 해주고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많이 얻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보면 큰 문제는 사실 없어요. 이렇게 할 거고 바닥을 갈아주고 그리고 나서 하도 그 다음에 수평 물탈, 그렇죠? 중도죠. 그 다음에 상도 커팅 이렇게 할 거예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바탕 작업이 다 끝이 났어요. 시간 많이 걸리네요. 지금 바닥에 보시면 뭐 허연 자국들이 있죠. 이게 이제 저희가 그라인더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이 표면에 붙어 있는 무수한 그 돌알갱이죠. 그런 알갱이들이 엄청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걸 다 이제 갈아낸 거죠. 갈아내고 나니까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 상태로 코팅해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평 몰타 시공해야 되니까 수평 몰타를 하기 위해서 하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하도는 이걸 써요. 보시면 마스터 멀티 프라이머라는 거예요. 이게 수용성 만능 프라이머라고 보시면 돼요. 수용성 유성이 아니고요. 수용성 만능 프라이머인데 수평 몰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성 에폭시 투명 화도를 쓰는 게 아니고 수평 몰타라고 서로 합이 맞는 수용성 화도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에폭시 투명 라인이 올라 있기 때문에 부착이 안 나오겠죠. 당연히 제대로. 수평 몰타 이후에 바로 하면 부착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낀단 말이에요. 나중에 접착이 약해서. 그래서 접착을 잡아주기 위해서 일단 이 마스터 멀티 프라이머라고 하는 수용성 맞는 프라이머를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할 건데 이게 용량이 7kg짜리가 있고 14kg짜리가 있어요. 일단 지금은 제가 갖고 있는 건 7kg짜리인데 요게 개봉을 하면 이렇게 주제 경화제 이런 식으로 있어요. 주제 경화제 이걸 두 개 섞는 거예요. 네. 섞어가지고 이걸 섞어가지고 이제 잘 해서 그 다음에 바르면 되죠. 두껍게 바르는 게 아니라 얇게요. 네. 주제와 경화제를 섞는 거죠. 이렇게 주제와 경화제를 섞어서 이렇게 섞는 거예요. 이 경화 반응이 한 2~3시간 정도에 충분히 일어나기 때문에 빨리 바르셔야 돼요. 시간 너무 오래 끄시면 안 돼요. 수용성이긴 한데 냄새는 유성보다 조금 덜한데 그래도 냄새는 약간 있어요. 이렇게 이걸 이제 섞으면 되죠. 섞어가지고 이제 롤러로 바르시면 되죠. 경화제 이제 넣고요. 이런 큰 통에다가 이렇게 부어놓고 교반기로 섞으셔도 되고 나무 막대로 섞으셔도 되고 아니면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왔다 갔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얇게 발라요. 그렇죠? 두껍게 바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주디와 경화제를 잘 섞은 다음에 이거는 롤러로 바르면 돼요. 그냥 얇게 이런 식으로 바르시면 돼요. 이렇게 바르면 돼요. 먼저 이제 붓질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렇죠? 붓질을 이런 식으로 붓질을 해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얇게, 두껍지 않게 얇게 하시면 돼요. 얇게 이렇게. 이거 하나로 상당히 많이 발라요. 네. 제가 봤을 때 이런 면이 좋은데 바르시면 대략 한 말 가지고 한 최소 30평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30평 이상 아마 바르실 거예요. 뭐 많이 바르시면 한 40평 그런 정도 바르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발라주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굳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거 작업할 때 뭐 한참 동안, 한참이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한 두세 시간씩 그 넘어가면 이게 경화가 되기 때문에 서서히 경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롤러가 좀 딱딱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작업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액상은 뭐 이렇게 확 붓고 그러진 않는데, 일단 한 두세 시간 정도 안에는 될 수 있으면 다 바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하도 작업까지 완전히 마감이 됐어요. 다 말라있고요. 다 잘 말랐어요. 어제 2층을 하도를 마스터 멀티 프라이머죠. 마스터 멀티 프라이머라고 하는 거예요. 수용성 맞는 프라이머인데, 주제하고 경화제하고 약간의 물을 이제 희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접착력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주제하고 경화제를 섞었을 때, 섞고 난 다음에 2시간에서 3시간 이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굳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굳지는 않아요. 2시간, 3시간 정도 지나도 굳지는 않는데, 일단 경화 반응이 오고 나서는, 그러니까 2~3시간이면 경화 반응이 이제 오는데, 그 시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남겨뒀다 그 다음날 사용한다거나 몇 시간 후에 사용하게 되면 효과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섞고 나서 2시간에서 3시간 안에는 다 바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부착 효과가 잘 나옵니다. 아마 표시는 잘 안 날 건데, 어제 저희가 샌딩 작업 이렇게 해놓고 했을 때는 이렇게 허연 그런 바탕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맞는 프라이머가 올라가니까 이제 없어졌죠. 코팅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 한번 제가 긁어볼게요. 이 정도면 잘 나오는 거예요. 기존의 에폭시 라이닝 위에 괜찮네요. 네, 좋아요. 벌써 느낌이 틀려요. 느낌이. 자, 아무튼 부착은 잘 나오는 것 같고, 잘 나와요. 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수평 몰탈 시공을 할 건데, 수평 몰탈은 이번에는 사마 페인트에서 나오는 시멘트 데코예요. 시멘트 데코가 있고 시멘트 데코 플러스가 있는데, 시멘트 데코 플러스하고 데코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시멘트 데코는 분말하고 별도의 액상 하드너가 있어요. 놔볼까요, 한번? 자, 이렇게 열면, 개봉을 하면, 이렇게 액상 하드너죠. 이게 경화제죠, 말하자면. 이게 있고, 분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맨 처음에 사마 페인트에서 아마 나온 시멘트 데코예요, 이게. 이제 색상은, 내추럴 그레이. 내추럴 그레이가 맞을 거예요, 아마. 네, 맞아요. 내추럴 그레이.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컬러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시멘트 데코 플러스는 이런 별도의 액상 하드너가 있는 게 아니고 물을 타서 쓰는 거예요. 물을 타서 쓰는데, 물을 붓는 그 라인이 있어요. 열어보면 그 라인까지 물을 붓고
분말을 넣어서 잘 교반해서 바닥에 부어가지고 이제 흑성 같은 걸로 시공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실수할 수 있는 게 물을 너무 과하게 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강도가 떨어지죠. 강도가 떨어지면 부착력이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 별도의 뭐 시공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인터넷상에 보면은 아마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영상을 좀 참고를 하시고, 제가 올려놓은 영상도 있어요, 유튜브에. 네. 예전 영상이 있는데 뭐 큰 차이점 없죠. 액상을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 분말을 쏟아가면서 교반기로 잘 섞어주고, 그렇죠? 그 다음 바닥에 부어가지고 양고대라든지 또는 커다란 그런 철로 된 이런 래키 같은 걸로, 그렇죠? 민질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해 나오시면서 위에다가 뭐 붓이나 국물 같은 걸 물 살짝 뿌려주고 이제 그대로 한 번씩 더 문질러주면 이제 그 질감이 나오는 거예요. 텍스처가 간지라고 그러죠? 그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그냥 편하게 액상을 별도의 액상을 좀 더 넣어가지고 약간 묽게 하면서 온도 조절 좀 하셔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해 나오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러면 한번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몰탈 양생이 끝이 났어요. 하절기에는 보통 한 이틀 정도면 아마 될 거예요. 일반 수평 몰탈을 사용하실 때. 이제 속경 수평 몰탈도 나와요. 이제 일반적인 걸 썼을 때 한 이틀에서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한 3일 정도 보시면 될 거고요. 한번 볼까요? 이 지금 들어오는 입구인데 제가 면을 여기가 정말 면이 완전히 엄청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잡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라인더로 갈고 여기에 이제 다시 한번 그 DR백으로 좀 퍼티로 해서 면을 좀 잡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좀 많이 잡았어요. 여기가 막 돌출이 엄청 심했었거든요. 근데 갈아내고 또 다시 수평 몰탈로 잡고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바닥에 간지는 이제 이런 게 이제 간지로 나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투명이 올라가면 이제 간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보여드리죠. 여기 보시면 면은 매끈하게 잘 나왔어요. 네, 괜찮네요. 시멘트 데코를 이번에 썼는데 뭐 평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괜찮아요.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창문 쪽인데 이 면이 여기도 엄청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거의 다 잡혔어요. 거의 다 수평이 잘 잡혀가지고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여기도 엄청 심했었거든요. 여기 턱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다 잡았어요. 네, 여기도 약간 있긴 있는데 갈아내고 수평 몰타로 채우고, 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여기는 1층이고 그 다음에 이쪽도 좀 보여주세요. 여기가 주방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기 불이네, 이러네요. 자, 주방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기가 원래 이렇게 높이 차이가 있었어요. 높이 차이. 여기가 주방이고 여기가 홀인데 이렇게 와가지고 직각으로 꺾여서 이렇게 올라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서빙할 때 구르마 같은 거 끌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닐 수 있게끔 여기다가 이제 그 완만하게 경사를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만들어 드린 거죠. 이 DR백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면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 수평 몰타를 다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면이 매끈하게 완만하게 됐고,
전체적인 1층 바닥의 이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는 코팅을 하는 거죠. 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상도 롤러 코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라이닝으로 두께 대략 한 뭐 2mm, 3mm, 그렇죠? 그런 정도 올려서 매끈하게 마감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라이닝을 일반적으로 쓰죠. 그리고 이제 마감의 퀄리티가 상당히 올라가고 면도도 평활도가 더 잡히는 거죠, 그렇죠? 네. 뭐 비유를 하자면 이런 바닥에 한 2mm, 3mm 정도 되는 투명한 아크릴판이라든지 또 유리판을 올려놓은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면 이제 그게 빈티지 투명 에폭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직은 이 바닥의 질감이 나타나지가 않는데, 그런 상도 마감재가 올라가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렇죠. 코팅을 하게 되면은 하도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상도로 코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감이 되고, 라이닝으로 하게 되면 라이닝 자체만 그냥 덮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뭐 하도를 하고 라이닝 올리는 분도 계시고, 그냥 라이닝만 덮는 방법도 있고 한데, 그거는 선택해서 하시면 될 거고요. 자, 1층은 지금 이런 상태고 2층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2층인데요. 자, 2층도 한번 보시자고요. 2층도 면이 안 좋은 곳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바닥 면을 이제 갈기 작업을 했죠.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DR벽으로 손을 볼 것들은 좀 손을 보고 해서 하도하고 수평 몰타를 시공을 했는데, 면이 매끈하게 잘 나왔어요. 네. 면이 매끈하게 잘 나오고,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 안쪽도 이제 이런 룸이죠, 그렇죠? 룸 쪽에도 다 이제 됐고요. 근데 기존에 여기 했었던 분들이 업체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막 묻혀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에폭시 상도 마감까지 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이렇게 막 묻혀놔가지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 부분을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긴 하네요. 수평 몰타로 그냥 다 발라줬으면 좀 더 낫었을 것 같은데, 너무 막 불규칙해가지고 또 어디는 바르고 어디는 또 안 바르고 막 그런 모양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바르지 않고 놔둬봤는데, 걸레바지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쪽 이제 업체 측에서 아마 하실 것 같고, 저희는 이후에 이제 코팅이죠, 코팅. 네, 라이닝이 아니고 코팅으로 이제 마감을 이제 해주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면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기존의 바탕면 막 하나도 손도 안 보고 이물질 막 그 미세한 돌 알갱이, 모래 알갱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저희도 이제 그라인더로 이제 갈고 다 덮기 위해서 이제 신경 써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잘 덮였어요. 다 덮이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2층에 아마 주방인 것 같은데, 1층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 음식을 받아서 이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안에서 나와가지고. 여기도 턱이 져 있었어요. 이렇게 단차가 있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다 잡아드렸어요. 이거. 원래 이제 미장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런 거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걸 다 잡고, 이리로 다닐 수 있죠. 그렇죠? 뭐 이제 카트 같은 거 이렇게 다닐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다 잡고, 여기도 많이 잡았어요. 여기는 조금, 살짝 너무 두꺼워서 좀 기포가 좀 생긴 곳이 있는데, 요건 이제 좀 한번 면 처리를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다음으로 하도 작업을 해요. 하도 작업을 할 건데, 하도는 잠시만요. 하도는 제가 이번에 이걸 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시면 크림폭시 DNY 200이라는 거죠. 침투성 에폭시 하도라는 거예요. 투명이라고 되어 있죠. 이 하도가 일반 하도보다는 좀 고가예요. 고가인데 제가 써보니까 품질이 좋아요. 제가 이제 과거에도 이걸 썼던 적이 있거든요. 벌써 이제 일반 하도하고 이거하고 사용해 보면은 이 하도는 뭐 이렇게 점도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많이 틀리고, 이 침투성도 좀 좋고,
이제 말하자면 하도 중에서 이제 고급품이죠. 상위급이죠, 좀. 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저게 이제 경화지고, 요게 주제죠. 그렇죠? 이게 이제 DNY 200 주제, DNY 200 경화지 이렇게 세트. 주제 경화지 이제 혼합해가지고 바닥에 쭉 1차로 한번 발라주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제 상도 코팅을 하면 이제 마감이 되는 거죠. 보통 뭐 코팅은 하도까지 포함해서 많게는 3회, 많게는 3회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방법은 보통 2회 하죠. 하도 한번, 상도 한번, 그렇게 해서 마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 DNY 200이요. 이 하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하도가 좋아요. 제가 많이 써봤는데, 하도 작업을 해도 작업성이 좋고, 그 다음에 또 잘 나오고, 결과물이. 좀 텍스트로 볼까요? 이쪽은 일단 1차 하도만 지금 작업한 거예요. 질감이 이런 질감으로 나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이쪽 제가 서 있는 곳은 지금 밋밋하잖아요. 아무 느낌을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코팅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작업을 할 때 그 멀티가드라고 하는 거를 그 별도의 경화제하고 분말하고 섞을 때 이제 추가로 더 첨가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작업이 조금 좀 편하죠. 수월하고. 근데 일반적인 빈티지 작업은 이제 시공을 해 나오면서 위에다 물을 뿌려가지고 뭐 부수를 이렇게 하거나 또는 뭐 분무기를 하거나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문질러 주면 그 이제 물간지라고 하는데 그 물간지가 나와요. 그걸 막 심하게 하면 굉장히 요란하게 나오죠. 그렇죠? 이제 사람 취향에 따라서 막 그 요란한 걸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뭐 차분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 정말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그냥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분말하고 액상하고 섞을 때 별도의 멀티가드라고 하는 그 액상이 있는데, 그걸 물하고 적정 비율로 섞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한 뭐 3-4바가지씩 집어넣는 이제 그런 방법을 취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정도의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헤라지를, 그러니까 흑손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모양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고, 이 방 안쪽을 좀 볼까요? 안쪽으로 여기는 이제 또 저런 스타일로 나왔죠? 그렇죠? 네, 그냥 자연스럽게 뭐 미장한 것처럼 그렇게 나왔고, 또 저 안쪽이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저 안쪽? 네, 저기도 좀 저렇게 나오고요. 네. 저런 식으로 이제 지금 하도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상도 이제 마감하면 끝이 나죠. 네, 끝이 나고, 바르는 방법은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편하게 뭉치지 않게 그냥 바르시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도를 이제 1회 발라 놓은 거죠. 네, 하도가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 드렸다시피 하도가 이게 좋은 하도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한 번 발랐을 때 많이 흡수를 하거든요, 바닥으로.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흡수를 하면서 그 표면의 막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도장 횟수를 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도 작업은 다 끝이 났고, 이번에는 무슨 작업을 하냐면 이제 상도를 올릴 거예요. 상도를 올리는데 상도 무광을 올릴 거예요. 근데 무광은 사실 작업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뭐랄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는 말로 우라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얼룩 현상이니까 얼룩이 약간 이제 롤라 이렇게
그 겹치는 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제 얼룩 현상들이 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공을 잘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같이 전문가들도 롤러를 바르다 보면 완벽할 수가 없어요. 무광 같은 경우는 뭐 비단 이 에폭시 투명 무광뿐만 아니라 뭐 보통 유성 페인트라든지 또는 수성 무광 같은 경우는 이게 우라가 많이 지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뿜칠로 작업을 하면 그런 현상은 현저히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뿜칠이 좋긴 한데 지금 이 공간에 사실 에폭시 그 투명 무광을 뿜칠한다는 거는 불가능하죠. 네, 많이 날리기도 하고 이 에폭시가 냄새도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엄청 심하거든요. 시공할 때 완전히 경화 건조되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시공할 때는 마치 좀 취한 것처럼 굉장히 이게 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기 같은 것도 잘 시키고 하셔야 되고 이제 그렇거든요. 일단은 이제 그렇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 이제 롤러로 작업을 할 거예요. 롤러로 작업을 하고 이제 상고 마감을 해서 이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상부 작업을 진행을 할게요.